안녕하세요, 꿀솔입니다. 네, 저번 주 토요일에 경영지도사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떨어졌는데요.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결국 회계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깝긴 합니다. 솔직히 아쉽긴 해요. 하지만 회계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경영지도사가 돼서 함부로 경영 컨설팅을 하다간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에 권위가 실추될 수 있겠다. 아직 이런 사람은 경영지도사라고 불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마음은 이제 별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뭐 벼락치기기는 했지만 그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진짜 딥다이브 했던 것 같아요. 경영 지도사 시험 자체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보면 되죠.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해뒀다가 내년에 또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벼락치기지만 짧게라도 공부해봤던 후기 2문제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시험 당일에 어떻게 봤는지 시험장 분위기 이런 것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영지도사랑 기술지도사라는 시험이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전국의 시험장이 한 개거든요. 서울의 성동공업고등학교였나? 신당역 쪽에 있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예전에도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몇 번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가는 기분이라 굉장히 기분 좋게 또 근처에 편의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딱 봐도 수험자인 것 같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백팩 메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었어요. 인강만 들어서 이런 뭐 시험 분위기나 동향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시험장을 가보니까 일단 시험장에 여자가 저 혼자였고요. 다른 층이나 다른 반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 시험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들어갈 때 봤던 분들 보면은 대부분 남자분이셨고 대부분 약간 부장님, 팀장님 이상으로 보이는 그런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제가 굉장히 쪼렛같이 찌랭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시험장에서 쫄지 않고 열심히 시험 잘 봤는데 맨 앞자리여서 집중도 잘 됐고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더라고요. 저 계산기 들고 갈 수 있는지 일주일 전쯤에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진 못했지만 다이소 가가지고 제일 싼 계산기 사서 그걸로 막 공부도 해보고 또 시계를 놔주시긴 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손목시계 챙기고 컴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도 챙겨갔고 저는 보통 문제를 연필로 풀었기 때문에 샤프도 챙겨갔어요. 시험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딱 시험지 같이 생겼죠? 이렇게 32페이지까지 있는 이런 큼직큼직한 글씨가 아주 큰 시험지였습니다. 굉장히 보기 편리하군.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는 좀 계산 문제 밑에 공간을 조금 주면 좋을 텐데 공간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빡하게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큐넷에서 아니면 그 시험지 공유하는 데서 PDF 받아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답안지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가방에 막 구겨놔가지고 막 다 구겨졌는데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수험표에 나오는데 수험 번호 이렇게 기입하고 여기도 쓸 거 쓰고 여기다가 답 적어서 뭐 수능 보는 거 아니면 토익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오지선다죠. 요거 채워서 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9시 20분부터 11시 35분까지 봤는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나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찍느라고 시간이 좀 빡빡했는데 빨리 끝내고 나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토익. 제가 토익 시험을 진짜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 시험 접수할 때 언제까지 본 토익 시험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기준이 그 시험 공고문에 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임박해서 이 공고를 봤었고, 제가 취준이나 이런 토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이 다 만료가 된 상태라 정말 그 당장 돌아오는 그 주에 돌아오는 시험에 특별 접수를 마지막으로 넣어서 부랴부랴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큐넷에 이 시험을 접수를 할 때 그날 마지막 날 나오는 거여서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시험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그 토익 시험 보고 나서 이제 700점은 넘었으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공고문에 있었고, 혹시 몰라서 이제 본부로도 보내드렸는데, 이제 본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으로 그 시험 점수를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도 받아서 등록도 해놨고, 또 혹시 몰라서 제 토익 성적표를 시험장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또 그 시험 담당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토익 성적표 가져오셨냐?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무사히 냈거든요. 혹시라도 토익 점수가 너무 이제 늦게 나오지만 인정되는 기간 중에 나오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늦게라도 점수를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저 말고도 한 3-4분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명단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소명할 수 있으니까 나 지금 당장 토익 없는데? 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공고문이랑 소명할 수 있는 기준 알아보신 다음에 일단 시험 접수부터 해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 접수받는 중간에 한번 그 인정하는 기간이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경영지도사 공부 벼락치기 어떻게 했냐.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일단 저는 인강이나 학원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다기보다 최소 투자로 최대 목표를 이뤄보자. 이거 무슨 기업가 정신 같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교육을 골랐어요. 근데 저는 와우패스에서 하는 걸 골랐고 한국 이러닝 협회에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책이 너무 많아서 해봤어요. 그 한국 이러닝 협회 그리고 매일 배움 카드 통해서 시험 접수를 하고 이러닝 협회에도 접수를 하고 돈도 내고 접수됐다는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날인가 교재 바로 발송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 3일인가 만에 받았고 2월 23일부터 강의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과목 수마다 강의를 이렇게 표를 표시해 놓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한 과목당 이렇게 한 과목, 이렇게 한 과목이었거든요. 한 과목당 최대 하루에 8과목까지 들을 수 있는데 한 강의가 대부분 한 35분에서 45분, 그러니까 40분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풀집중을 해도 8개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들으면서 공부를 해갈까 계획을 짰었고 이만큼 듣는 강의들을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5과목인데 여기 왜 표가 또 있냐? 제가 회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들어야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하나 듣고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서 더 쉬운 원리도 듣고 원가 회계 진짜 모르겠어서 또 원가 회계 따로 듣고 이렇게 해서 표가 추가로 더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5개만 있는 거예요. 5과목인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했나 싶긴 하네요. 하여튼 요 빨간색끼리 한 과목, 초록색끼리 한 과목 이렇게 해서 2과목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1, 2교시 구분이 있었지만 지금 1, 2교시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편의상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이 강의를 하루에 그래도 한 4-5강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4-5강씩 들으면서 필기하고
이 책에다가 연필로 필기하고 노트 정리를 했어요. 와우. 이렇게 각 과목별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서 그날 배운 건 그날 기록을 원칙으로 했는데 사실 이걸 다 지키진 못했지만 시험장에는 이 두 것만 들고 간다, 노트만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교재에서 배운 거 노트에다가 가졌고, 노트에서 또 노트 중에 외워야 되는 것들 포스트잇에다가 먼저 포스트잇을 보고 이럴 요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목별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이 책이 제일 두껍고요. 이게 왜 두껍냐면 일단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법문이에요. 진짜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이 들어있어요. 다른 교재를 저도 보기는 봤는데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알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어 하는 사람인데, 원래 저는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인데, 그래 또 경영지도사한테 컨설팅 받으러 갔는데 이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또 전문적이고 그러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과목들이 이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나옵니다. 10개의 법에서 나오고요. 뭐 중소기업 기본법, 진흥법, 뭐 벤처기업법, 아니면 소상공인 관련 법들이 나오고, 그거에서 아주 지엽적으로 숫자 하나, 뭐 단어 하나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바꿔서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 이 법령들은 그냥 국가법령처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컴퓨터로 래프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꼭 외우고 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다 법령인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운다고 해도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문제 나오는 거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치사하거든요. 막 예를 들어 어떤 법령을 3년마다 한 번씩 장관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국무총리가 해야 된다라고 바꿀 수도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 3년이다,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이 불가하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후루룩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들으시고, 이렇게 뒤에 있는 문제들 반복해서 풀다 보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 5개년도 문제 다 뽑아서 풀고 책들 한번 싹 풀어보고 뭐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어서 이런 거가 나오는구나가 좀 익숙해졌고요. 제가 노트 필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트 필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손으로 적으면서 그냥 한 번씩 더 훑는다의 의미였고, 이거 다 외우지 못해요. 이 무지막지한 표는 뭐냐면 중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뭐 매출액 얼마 이런 건데 그냥 포인트 되는 것만 몇 번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진짜 한 번씩 보면서 다시 손으로 익히려고 한 번씩 더 보려고 하는 거지 외울 수 없어요. 뭐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말 외워야 되는 것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놓고 봤는데 정말 헷갈리거든요. 결국 문제로 나왔을 때, 백지로 봤을 때 너무너무 헷갈려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든 게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걸 만들었다. 그리고 베타 테스터들도 모집을 했고 이걸 구매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조사도 해봤는데 사실 팔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저한테 도움됐던 방법이고 이게 그냥 정말 저도 도움드릴 수 있어서 이걸 팔면 좋겠지만 스스로 이걸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시험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각 법별로, 각 과목별로 이렇게 노션으로 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필터 먹여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막 바꿔가면서 만들었거든요. 만든 게 여기 보면
뭐 회사 단체별, 뭐 어떤 회사 무슨 단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종류별로 법별로 다 필터 먹여놨고 뭐 이런 연수 같은 거, 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누가 이 주체로서 승인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로 다 나와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 또 이런 위원회 같은 것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원장은 누구고 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게 먹여놨었어요. 뭐 금융기금이나 처벌 같은 것도 이렇게 먹여놨고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걸 검색도 할 수 있고 뭐 필터링도 할 수 있고 정렬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션 페이지라서 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직접 입력하고 또 필터도 바꿔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단어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문제에도 익숙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가 됐던 것들은 기출문제 몇 년에 나왔는지도 다 적어놨고 몇 년에 나왔던 건데 이거 언제 나왔던 건데 이거 내가 기록해놨나? 궁금하면은 바로 그냥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사실 교재 두께로만 보면 회계학 책이 제일 얇거든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매우 얇은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번에 회계를 처음 공부해봤어요. 차변, 대변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어떤 회계 기준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원가 회계라는 것도 아예 처음 봤어요. 그냥 회계의 히읗도 모르던 사람이라 이 책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웠고 그 용어들도 익숙하지가 않고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도 전혀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인터넷에 되게 회계 강의들 잘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많이들 추천해 주신 걸 봤는데 일단 소영쌤의 회계 원리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ABC 배우는 것처럼 이 소영쌤이 어떤 상업 여자 고등학교? 상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 회계 원리를 아주 쉽게 인강으로 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만드신 자료 같은데 정말 저는 그게 없었다면 정말 이 8문제도 맞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그나마 용어를 좀 알아듣게 됐고 또 떠먹여주는 세법 떠세 강의도 봤어요. 근데 떠세를 한 3번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제가 부족한 거죠. 왜냐면 그 말을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고 분계도 할 줄 모르고 뭐 차변이 어떻게 되고 대변이 어떻게 되고 뭐 이익일 때 어딘지도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정말 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공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저보다 이제 회계 지식이 있으신 분들, 회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가볍게 풀 수 있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전 2달 만에 이걸 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영학, 또 조사 방법론, 이것도 정말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해본 거는 거의 처음인데요. 뭐 그냥 인강에서 말해주는 거 듣고 필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문제 열심히 많이 풀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럼 알파 지수는 이런 거구나. 뭐 베버가 이런 관료제를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 그냥 열심히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서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듯이 암기를 막 하면서 손으로 적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회계학이랑 경영학 조사 방법론 이렇게 3개를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상태로 보신다면 4번째 과목인 기업 진단론은 비교적 쉬워요. 왜냐면 회계학의 기초 내용, 조사 방법론의 기초 내용, 경영학의 기초 내용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사 방법론 과목 처음 강의 시작할 때도 그 인강 선생님이 이거는 회계랑 경영의 기초가 없으면 진도 나가기 힘드니까 그거 먼저 듣고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도 뺄 때도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개 책을 다 진도를 빼고 또 5개년도의 기출문제를 풀어서 연필로 풀고 막 지우고 다시 풀고 지우고를 한 3번씩은 반복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도 시간이 한 10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랑 이 교재에 있는 문제 답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운 게 아니라
이 문제 답 이거였지라는 걸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그냥 축축축축 찍어버리게 나올 정도로 익숙해져 버려서 아무래도 문제를 더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산 게 시대고시에서 나왔던 한 권으로 끝내기를 샀는데, 아니 무슨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이 이만했어요. 이게 1권이잖아요. 이만한 거 2권이 또 있거든요. 이만큼의 한 권이면 한 권으로 끝내야지. 근데 그냥 내용은 이미 다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정리해놓으면서 봤던 거라서 문제풀이를 좀 위주로 많이 봤고, 또 뒤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고, 이 시대고시 책을 사면 온라인으로 그 큐비티라고 하나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 시험도 3번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시험장에 갈 때는 요 노트만 가지고 갔어요. 노트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것들, 포스트잇은 이제 진짜 시험장 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볼 것들만 포스트잇에 적어놨거든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도 이걸 다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몇 페이지인데 노트만 해도 아마 10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시험장 가서 당일, 뭐 전날 이동하면서 볼 것들 포스트잇에 찍어놨습니다. 포스트잇 있는 것만 다시 보고, 손익계산서 10 이런 거 그냥 다시 한번 보려고 붙여놨었고,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재무비율 지금 유명하게 있거든요. 이놈의 재무비율이 정말, 또 오히려 재무비율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야속한데 이렇게 재무비율도 붙여놓고, 이거 사실 여기 컴퓨터 공부하는 자리에 양옆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봤거든요. 사방법론이 외울 게 많거든요. 정말 막 봐야 될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시험장 가서 볼 것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이런 검정 방법, 분석 방법 같은 것도 시험 직전에 한번 다시 봐야지, 마지막 날 찬스다 이러면서 열심히 붙여놨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사실 2달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볼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저는 인적자원관리 2차 시험을 너무 보고 싶었고, 경영지도사가 된다면 인적자원관리 파트로 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 시험을 들어왔거든요. 저는 조직관리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몰입하면서 만족감 있게 성과를 낼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관심이 있다고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 경영에 대한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험을 보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경영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경영 컨설팅을 위한 직업이고, 또 여러 부분들 있잖아요. 재무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자문을 구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자문을 구할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국가 자격증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경영지도사라는 그 자격, 전문 자격에 걸맞는 인증을 받은 거니까, 또 이 정도는 넘어야 겠죠. 저는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넘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내년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내년에 25년 시험 다시 파이팅 해서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지도사는 올해 시험이 더 없기 때문에 5월에 있는 창업보육 매니저 시험 준비할 거고요. 또 하반기에 그 직업상담사 시험 볼 거예요. 직업상담사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또 나중에 제가 뭐 채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꿈을 찾는 사람들이 직업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엄청난 뭐 학문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전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제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지금 경영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25년에 시험 보실 분들 현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노션 제가 만들었던 중소기업 관계공명 관련된 노션 페이지는 저의 전 영상에 또 되어 있고 제 마지막 카드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거나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꿀같은 합격 기원하고요. 또 경영지도사 하시는 분들, 또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